네. 자, 우리 이영근 전문가님의 건강검진권 TV 합법 시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뭔가 플로우도 심플화가 됐고, 내용도 훨씬 더 보강이 됐고, 일단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왔어요. 네. 처음 한 몇 주 전에 합법 시연을 하셨을 때보다 뭔가 되게 슬림한데 약간 핵심이 더 많아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상담에 집중이 훨씬 더 전 개인적으로 좀 잘 됐습니다.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약간 이 느낌이 오늘은 가장 컸어요. 물론 아직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야 좀 깨달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어디서 특히 받았냐면, 왜 무료일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임의로 설정한 그 윤대장의 서빙, 그 윤대장이라는 가게를 그 직업을 비유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딱 하셨잖아요. 네. 일단 여기서, 이분이 이제 우리 영근 전문가님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세일즈를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구나를 일단 조금 깨달은 듯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항상 스크립트에 있는 그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리얼 상담에서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그냥 뭔가 뭐 배우로 따지면 애드리브로 이렇게 받아치면서 이 상담을 끌고 가는 이거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은 가장 좋았고 이 두 번째에서 제가 왜 영근 전문가님이 좀 깨달음을 얻고 있구나라고 또 느꼈냐면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상담의 플로우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좀 신입이고 초보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화법에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으면 하수는 이 플로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AP하고 딱 끊고 뭐 PC하고 딱 끊고 뭐 클로징하고 딱 또 끊고 뭐 마무리하고 또 끊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상담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담의 고수반열에 오르면은 AP, PC, 클로징, 소개 요청, 뭐 중간에 또 뭐 내 어필하는 거, 뭐 중간에 갑자기 보험 얘기했다가 뭐 또 일상 얘기하는 거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 룰이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AP 하다가 막 클로징도 하고, 뭐 클로징 하다가 갑자기 뭐 슬픈 얘기도 하고, 막 보험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내 소개도 하고, 클로징 하다가 뭐 취미도 물어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약간 어떤 룰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상담의 가장 고수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상담에 딱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근데 오늘 굉장히 약간 모이긴 했지만, 약간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뭔가, 막 보험 설명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이 AP에 원래 있었던, 그 집안의 어떤 사정, 그런 것들이 나오고, 뭐, 피스트 또 얘기하다가, 또 뭐 다른 이야기들이 약간 섞이고, 약간 이런 게 사실, 우왕좌왕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담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어요. 이거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게 조금이라도 보이려면 상담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게 조금이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영근 전문가님이 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보험 영업을 드디어 어떻게 해야만 클로징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좀 깨우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렵고 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고속도로거든요. 이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안에서 이렇게 연습도 해야 되지만 실제 필드에서 고객들을 진짜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그 숙성 기간에 확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담을 하다가
뭔가 정해진 틀대로 이 플로우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플로우를 섞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무료일까라는 거에서 이건 영업 센스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뻔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딱 직업에 잠깐이라도 비유해줘서 네. 뭐 당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 손님들이 많으면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약간 이런 것들. 네. 그런 직업적인 비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들어야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걸 한두 번 정도 이제 섞으면서 상담을 좀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근 전문가님이 화법 시연을 한 것 중에 네.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오늘이 제일 네. 좋았어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이거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걸 조금 더 흉내를 못 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약간 영업의 이제 센스, 그리고 영업에 대한 깨달음, 요게 이제 조금 갖춰졌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피드백을 드렸던 뭔가 부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효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굉장히 100만 원 버는 방법,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플하게 잘 표현을 하셨고 프레젠테이션 사용 능력이 되게 또 좋아지셨어요. 네. 네. 딱 정말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딱 확대해가지고 딱딱딱 보여주니까 네. 말씀하시는 화법이랑 자료 사용이랑 뭔가 되게 융화가 되는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 아니면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게 뭐지? 좀 약간 요런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보여주시는 자료와 말씀하시는 화법이 되게 뭔가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네. 되게 잘 어울려졌었어요. 마치 윤 대장의 백반이랑 제육이 같이 있는 느낌이랄까? 아, 네. 굉장히 좋았던 거죠. 맛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자료 활용 능력이랑 이 자료를 딱 타이밍에 맞게 딱딱딱딱 임팩트 있게. 그리고 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비언어적 표현을. 네. 근데 뭐 이거 소리 내는 거, 네. 뭐 딱 이거 소리 내는 거라든가, 뭐 갑자기 약간 톤이 높아지는 거, 네.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 튀기는 거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들숨날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딱딱 강조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고객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할 때는 자 이건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네. 먼저 언지를 하고 또 얘기하는. 아, 네. 그럼 사람이 순간적으로라도 조금 더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센스, 예, 그거를 조금 더 키우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오늘 딱 제가 실비만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실비가 갱신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화법이죠. 그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수술비. 네. 그거를 오늘 좀 강력하게 일단 판매를 하려고 하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보장을 다 뜯어보고 뭐 전체적인 보장을 전부 다 갖추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필요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체라는 그게 안 떠올라서 맞아요. 단장님 화법 중에 실손보험을 대체할 유일한 보험 요게 안 떠올라서 네. 자꾸 그게 막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화법을 쓰시려면 이거는 이 화법 자체를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가 만든 화법이라서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우리 고객분들도 뭔가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이 완전히 단장님 그거 수술비 그거 네. 화법 그거 들어갔을 때 네네. 이렇게 단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지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게. 네.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화법이잖아요. 네, 이미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승전결을 한 두 번 정도? 네. 전체적으로 어차피 짧은 화법이니까 네. 사실 이 수술비 화법만 진짜 제대로 마스터해도
만나는 분들에게 수술비 리모델링 정도는 정말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술비 자체가 너무 필요한데 일단 가성비도 너무 좋고 뭐 5만 원,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단원분들이 이 수술비 화법만큼은 완전히 내 것처럼 그 김민준보다 더 뭔가 이 수술비 화법을 완전히 그 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요 수술비 화법을 표현하는 그 기승전결이나 단어나 방식이나 뭐 플로우나 이런 게 너무 조금은 어색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플로우를 한번 잡아드리면 실비는 너무 중요하다부터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다 먹히냐면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비는 다 가지고 있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비가 너무 중요하고 왜 중요하고 실비가 뭔지부터 왜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실비 왜 가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물어봐야겠죠. 항상 질문. 오늘은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없었어요. 네. 실비가 왜 중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다음에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실비가 왜 중요한지를 내가 다 이미 얘기를 해줘요. 실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 왜 가지고 계세요? 버는 돈에서 10,000원씩, 20,000원씩 왜 실비를 내고 계세요? 그럼 상대방이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 입에서 나와야 돼요. 본인이 나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진짜 소통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실비라서 지금도 물론 35세의 지금 민주님도 건강하시고 병원도 자주 안 가시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은 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김민준 그리고 지금의 김민준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실비는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치료비나 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지금 병원 가서 내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치료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10년 뒤, 20년 뒤에 막 60살, 70살, 80살 돼가지고 몸이 늙었을 때, 아플 때, 많이 자주 아플 때 언제 더 병원에 많이 갈까요? 이게 두 번째 플로우죠. 정당성 확보. 그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조건 후자잖아요. 그쵸? 근데 후자에 더 필요한데 그때가 되면 실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갱신형이니까. 지금은 10,000원, 20,000원이지만 그러면서 갱신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주시고. 그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았어요. 몇 살까지 일할 거냐. 이미 은퇴를 하고 나선데 그러면 내가 모아둔 돈 깎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 받아봤자 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실비가 3, 40이다. 그럼 나 이걸로 뭐 백반도 먹어야 되고 뭐 취미 활동도 즐겨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실비에 내버리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 근데 또 필요는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술비 준비. 그거는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은 모르잖아요. 답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민을 줘야 돼. 고민을. 이 사람한테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지금도 너무 필요해서 힘들게 버시는 돈에서 2만 원씩 실비를 내시는데 그때가 되면 더 필요할 텐데 그때가 되면 40만 원이다. 똑같은 보장이 되는 실비가 지금도 건강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건데 나중에 내 몸이 늙고 아프고 하면 더 필요할 텐데 그 돈 내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민을. 그럼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현명한 해답을 딱 드릴 건데 이 현명한 해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커피 몇 잔 드세요? 하루에 한 잔씩 정도?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7잔이잖아요. 일주일에 2잔만 덜 드시고 물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8잔 덜 먹잖아요. 커피 한 잔에 한 5,000~6,000원 하잖아요. 한 6,000원 하잖아요. 8잔이면은 한 4만 원, 5만 원 해요. 그 커피 2잔씩만 안 먹으면은 평생 동안 내가 실비 대체할 수 있는 플랜을 지금 당장이라도 최고의 가성비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건강검진 받으실. 그리고 보험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너무 보험 얘기만 하니까 이 건강검진권에 대해서의 어떤 임팩트가 또 사라져요. 그래서 중간중간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강검진 오늘 제가 딱 이렇게 해서 다 예약까지 다 도와드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선물 드릴 수 있는 게 실비 이거 무조건 대체해야 돼요. 근데 뭘로 대체할 거냐?
그 방법, 유일하게 그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에 커피 2잔만 덜 먹으면 돼요. 혹은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반만 안 먹으면 돼요. 네. 네. 뭐 삼겹살 한 번만 안 먹으면 돼요. 네. 한 달에 딱 한 번만. 네.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비를 영원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면서 수술비 확보를 펼쳐야 된다는 거죠. 이 플로우를 딱 지켜주셔야 돼요. 네. 이 플로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실비에 대해서 뭘 설명하니까 실비는 좋은 이유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회 반복해서 주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이 돼도 좋다라고들 평가를 하는 건데 진단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 번 받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수술비냐면 수술비는 매회 매년 할 때마다 반복 지급이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100번 수술하면 100번 다 줘요. 네. 근데 그러면서 실비 대체해가지고 수술비가 생겼는데 수술비도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절판도 여기서 딱 걸어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수술비 설명을 쫙 해줘야겠죠. 매회 매 수술마다 이제 반복 지급이 된다. 근데 실비와의 차이점은 비갱신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그러면서 피스트 보여주고. 네. 네. 요것만 딱 준비해 두면은 200만 원 버시는데 200만 원에 10%가 2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5%가 1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2.5%가 5만 원이잖아요. 지금 내가 버는 돈에 200만 원 받으시는데 거기서 단 2%로 내가 영원히 병원 갔을 때 수술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네. 이제 이렇게 절판을 걸면서 수술비를 딱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플로우나 전체적인 화법이 좀 많이 약했어요. 네. 요거는 뭔가 이 수술비에 대해서 기승전결 플로우를 오늘 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스트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았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상담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검증권 설명에서 보험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보험 상담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계속 너무 보험 얘기만 나와. 중간중간에 이제 검진 얘기를 조금씩 곁들여줘야 돼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건강검진 예약해 드렸을 때 검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완전 무장이 된 상태니까 문제 없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약간 3회1체로 봐야 되는 거다. 나 같은 자산관리사,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님, 그리고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내 돈을 쓰지 않을 보장 플랜. 그 중에서도 수술비. 오늘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네. 이렇게 해서 딱 4위1체가 돼야 네. 이 상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건강검진 받아도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네. 아, 약간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해줘야 내가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곁들여가지고 이게 되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종철 전문가가 그 얘기 했다면서요. 이게 뭐 건강검진에 대한 건가 보험에 대한 건가 막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보험 설명이 메인이긴 한데 그 보험 설명 메인으로 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검진에 대한 포인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보험 얘기 나오면 끝까지 보험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좀 포인트 잡아주시면 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입 제안서를 1차 상담 때 저는 무조건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2차 상담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단원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걸 왜 2차 상담 때 보여주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제 경험상. 네. 그러니까 다들 클로징이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돼요. 아니 어차피 보험 얘기 다 해놓고 이거 안 보여준다고 뭐 보험물이 빠지나요? 오히려 이런 건 당당하게 가야죠. 근데 이걸 왜 자꾸 안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본인 화법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 상담에서 고객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못 보여주는 거죠.
1차 상담에서 필스트로 뭐 보험료 설명까지 다 하고 막 나에 대해서 중간에 또 어필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막 이런 거 엄청 어필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마침 이 다음 상담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분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이분은 뭐 얼마를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보장할 만큼 늘어나고 보험료를 이렇게 깎았는데 제가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그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입 설계서를 가만 고객으로 해가지고 좀 몇 개 만들어 두세요. 네. 원래 되게 별로였던 거, 네. 보장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낮아지는 거, 약간 복합스럽게 된 거, 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아예 코팅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뭐 실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만 원 돈으로 실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막 수술비 이렇게 다 세팅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평생에 걱정 없지 않겠냐.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난 건 마지막 기회다. 항상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세일즈 멘트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 제한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느낌을 주라는 거야. 그 느낌만 주면 돼요. 느낌만 주면 돼. 느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느낌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그 가입 제한서라는 걸 잠깐이라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잠깐 봤지만 다음번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2차 상담 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2차 상담 때 이거 보여주면서 바로 클로징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고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보험 서류라는 거를 내가 처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보다가 이거 한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게 마음이 또 갈팡질팡해요. 네. 근데 이거를 1차 상담 때 딱 보여주면 간단하게라도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다라는 거죠. 2차 상담 때. 그리고 익숙한 거니까 뭔가 더 친화적이라고 이게. 네. 이런 비슷한 거 뭐 1차 상담 때도 봤으니까 이런 걸로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완충 효과가 생겨요. 네. 이게. 그래서 1차 상담 때 간단하게라도 가입 제한서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게 뭐 특이하게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고 뭐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총 보험료를 얼마를 아꼈고 보장은 얼마큼 늘어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만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 20만 원 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뭐 이게 뭐 15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5만 원씩 차익이 생겨서 뭐 1,200만 원 아꼈고 보장은 늘어났고 네. 일생에서 단 한 번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일생에서 단 한 번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클로징으로 이런 거 하면 좋아요. 뭐 제가 이거 쓰는 화법인데 근데 저는 이 보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 버실 때도 한 2%만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쳤을 때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윤대장에서 200만 원씩 그 뼈 빠지게 이 더운 날씨에 삼겹살 구우면서 왜 일하세요? 어쨌든 돈을 목적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까요? 뭐 차를 산다거나, 뭐 좋아하는 거, 뭐 취미활동 즐긴다거나, 여행 간다거나, 네.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뭐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다 내 인생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10년 뒤에 내가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나는 암 치료비 지금부터 모으고 있어. 5년 뒤에 난 교통사고 100% 나니까 5년 뒤에 날 교통사고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있어. 지금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어요. 이 3층 석탑이 우리 영근님의 저축이에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쌓아 나가서 1층으로 모은 돈으로는 뭐 집을 사려고, 2층에서 모은 돈으로는 차를 사려고, 3층에서 모은 돈으로는 노후를 사려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내 인생에 다 긍정적인 이유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아파트 지을 때 그냥 맨 땅에 1층부터 올려요? 땅 파고 기둥 세우지 않습니까? 왜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왜 세웁니까? 무너지지 않으라고. 기껏 다 세워놨는데 한 방에 바람 불어서 무너지면 이거 이만큼 허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근님 열심히 지금 윤대장에서 일하셔가지고 5년 뒤에 차 사려고 막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억 모았어. 드림카 사려고, 벤츠 사려고. 네. 근데 4년 11개월 됐을 때 내가 암에 걸렸네? 그럼 당장 암 치료비로 돈을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차를 사야 돼요? 암 치료. 아니, 암 치료비를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차를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암 치료비 돈 쓰는데도 한 7천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5년 동안 돈 모았던 시간도 날라가고 돈도 날라가고
당연히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기둥을 세우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진짜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을 모아서 사람은 다 자기의 행복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아니 내가 핸드폰 100만 원짜리를 사도 핸드폰 보험 10,000원짜리를 드는데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득의 고작 1, 2%를 안 쓴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클로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네. 화법은 뭐 진짜 무궁무진해요. 끝도 없어. 평생 교육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화법은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기발한 화법들이 많아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약간 요런 포인트 같은 거, 임팩트 같은 거, 요런 것도 좀 이렇게 클로징 할 때. 클로징이 약해요, 지금. 우리 단원분들이 상담을 진짜 다 잘해. 지금 뭐 인카 교육 가서도, 그 학습 교육 가서도 우리 린치핀이 지금 완전히 뭐 다 완전 주도하고 있더만, 강사들도 지금 놀랄 정도로, 린치핀 단원분들이 지금 가서 강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많아요. 네. 뭐 AP도 좋고 이제는 뭐 플로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중간중간에 클로징 포인트 이런 게 약해. 결국엔 클로징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클로징이 강해야 돼요. 네? 클로징으로 딱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클로징이라는 것도 클로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 다 해놓고 나서 자신감 없게 그냥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말투도 항상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셔야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요, 말이.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안 하면 이거 제정신입니까?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뭐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B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을 주고 물어보고 클로징은 강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당위성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이걸 안 하면 넌 바보야.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너는 바본 거야. 그래서 스스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클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해야 네가 현명해보다 이걸 안 하면 넌 바보야. 당연히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